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여러 사연들을 시청하며 애청자가 되었어요. 이러한 사연들을 접하면서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우리 시어머님은 정말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경험을 했었어요. 더불어 우리도 마음을 많이 아파했죠. 많은 깨달은 것을 얻은 일들이었기에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와 시어머님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어요. 시어머님은 우리 집 옆 동네에 사시고 계시니까 가깝기도 하고 아버지가 없으셔서 자주 왕래를 하시는 편이에요. 저희 시어머님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먼저 성품이 착하시고요. 고우신 분이세요. 어느 부모라면 그러겠지만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크세요. 제가 며느리지만 어머님은 저를 똑같이 자식으로 생각하시고 대해주세요. 저희 남편을 대하는 것처럼 저도 귀하게 아껴주시죠. 매일 일하는 며느리 힘들다고 반찬을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았을 때는 매일 새벽부터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셨어요. 그렇게 오시면 빨래, 청소, 요리까지 다 해주시고 정말 짱이죠. 게다가 제가 시댁에 가면 저는 누워만 있게 하곤 어머님은 제 입에 뭐라도 넣어주시려고 분주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것저것 별의별 이야기를 어머님께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자식들 힘들까 봐 짐이 될까 봐 속마음도 잘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속이 시꺼멓해요. 타도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아도 어머님은 속으로 혼자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든든하지 못해서 못 믿어서 어머님이 저희에게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으시는 걸까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당신이 더 어른이고 더 많이 살았는데 부모가 되어서 힘들다고 징징대면 안 된다며 저희에게는 우리 인생에 신경 쓰라고 하시는군요. 저희도 어머님께 힘이 되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때 어머님께 배웠습니다. 본디 나이를 먹으면 나이값을 해야 하는데 그게 부모 자식이라도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걸로요. 그렇게 생각하게 해주셔서 저를 많이 아껴주셨고 그래서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기 어려운 좋은 곳에서 사이를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거의 80세 이상이시고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셨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께서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셨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더뎌 병원에 오랫동안 계셨고 퇴원해서 몸조리를 위해 집에만 계시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적적하지 노인정에서 시간을 보내다 오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요즘은 노인정에서 70세대 어린 편이라고 하시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전에는 노인정에 못 가셨다가 용기를 내서 가셨는데 가보니까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있어서 깜짝 놀랐네요. 70세가 막내라니 씁쓸하면서도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노인정에 다니시면서 초반에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셔서 재미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노인정에서 윷놀이를 했는데 세상에 뭐가 계속 나와서 7대로 이기긴. 저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또 7대 0으로 이야기를 했군요.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진팀은 얼굴이 웃음으로 벌컥벌컥 냈어요. 아이고, 할아버지가 판을 뒤집어 엎어버렸다고요? 그 이유가 또 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웃겼는지 모두가 대소를 해서 무슨 진팀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재미있을지 모르겠어요. 뭐가 발생했냐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아, 진팀은 좀 끌었겠지만 노인정은 정말 재밌어요. 다들 적절하게 대응해서 나이대도 비슷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어머님, 분위기 정말 좋아요.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나중에 한번 인사해도 될까요? 그럼 거기서 봐요. 자식들도 종종 와서 인사하러 가는 내가 한번 기회 볼 때 부르면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다른 이의 자식들이 이제 와서 인사하러 오면 참 좋다. 어머님은 노인정 이야기만 하면 표정이 밝아지고 참으로 즐거워하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수술을 받으시는 등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났었죠. 어머님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하셔서 약간의 우울증 증상이 있었어요.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걱정도 많았는데 그 우울함이 노인정을 다니며 고쳐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비해 활기찬 생활을 하려는 의지도 강해지고 성격도 조금 바뀐 것 같았어요. 걱정했던 마음이 안심으로 바뀌고 어머님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날부터는 노인정 얘기를 전혀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노인정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일들이 없으세요? 여전히 노인정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나오시겠죠? 응, 그렇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서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아. 제 아바는 회사에서 잘 다니고 있지? 어머님은 제 남편이 회사에서 잘 다니고 있냐며 뜬금없이 물었어요. 한 번도 그런 것 물어보지 않았는데 좀 의외였어요. 그럼요, 아주 잘 다니고 있죠? 매일 정확한 시간에 퇴근해서 오잖아요. 근데 왜요? 다 큰 아들 회사 걱정되시는 건가요? 아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묻는 거예요. 다 큰 자식이라도 부모는 항상 자식을 지켜줘야 하니까요. 뭐, 힘든 일은 없지? 그럼요. 어머님 저희처럼 안락한 가정이 어딨어요. 일찍 오는 아빠가 애들과 놀아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저도 일하고 집안일도 해야 해요.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저희는 걱정이 없어요. 그래, 그렇구나. 아유, 그럼 다행이지.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나는 아무 일 없다. 다리도 괜찮고 너희만 잘 살면 나도 걱정 없어. 그게 내 소원이야. 뭔가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어머님은 별 말씀 없으셨어요. 노인정에 간 초반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좀 생기가 떨어지긴 했어요. 그 전에는 꽤나 노인정이 재미있었다고 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지냈거든요. 그저 일상에 익숙해지시고 여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쯤부터 어머님이 저한테 소소하게 부탁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간식을 보내달라 하셨고, 어느 날은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보내달라고 하셨고, 또 어느 날은 떡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이런 요구는 자주는 아니었고 간간이 있었어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고, 그냥 노인정에서 돌아가면서 간식을 사가는 건가 하며 넘겨주었어요. 큰 돈이 드는 항목도 아니었고,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가져다 드리지 못해서 항상 배달로 보내드렸기에 힘이 드는 일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노인정에서 잘 생활하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있던 그날에도 어머님이 저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과일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게 근데 좀 많았어요. 여름이라 수박, 참외, 자두, 복숭아 등 골고루 부탁하셨죠. 그날은 제가 쉬는 날이기도 했고 어머님께서 TV가 고장났다고 해서 둘러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가 과일을 어르신들께 직접 배달하러 갔습니다. 어르신들의 입맛이 까다로워서 일부러 시내에 있는 맛있는 과일 가게에 갔어요. 그 가게 중에서도 제일 좋은 곳을 골라 사왔죠. 다른 곳보다 비싸게 샀지만 어머님이 저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힘들게 들고 간 것들은 수박과 참외 같은 무거운 과일들이었어요.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는데 버스를 몇 번 갈아타며 겨우 어머니가 사시는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르신들께도 인사를 드리려고 계획했어요. 또한 어머님이 싫어하실까봐 며느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걱정돼서 일부러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갔는데 도착하기 전에 벌써 땀으로 팔자가 땡기는 장바구니를 들고 겨우겨우 노인정 근처에 왔어요. 그런데 노인정 할아버지들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더운 날 밖에서 한숨을 쉬며 서성거리는 것이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과일을 배달하려고 노인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을 열려는 순간 착하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문을 열자 송씨 할머니가 벼락같이 화를 냈어요.
보니까 우리 어머니와는 다른 할머니 한 분이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어떤 방어도 하지 않은 채 송씨 할머니의 손찌검을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셨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서서 그것을 보고만 계시고요. 송씨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서 알고 계셨습니다. 노인정의 총 무시고 단체 활동 사진 속에서 종종 보는 단번에 누군지 알아낼 수 있었어요. 알았어요. 누구야? 누가 문을 열었어?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넌 뭐야? 내 맘대로 여길 들어와. 저는 어머님이 당하는 것을 직접 보자. 눈이 뒤집혀서 손에 든 물건을 떨어뜨리고 바로 들어가 저희 어머님을 살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왜 어머님이 이러고 계세요? 이거 보세요. 저기요. 저희 어머님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무슨 이유로요? 애미야,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어? 오늘 회자 가는 날이 아닌데? 난 괜찮아. 어머님은 서가서 뺨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제게 못 볼 곳을 보여준 것 같다며 어쩔 줄 몰라 했고요. 공격을 한 송씨 할머니가 아닌 저를 말리셨죠. 야, 며느리야. 여기 외부인은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아이, 나가 여기가. 어디에서 그런 식으로 막대도 들어오고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이거 보세요. 당신 송씨 할머니, 왜 우리 어머니를 얕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사람들도 다 알고 저도 봤어요. 이건 형사소송인 거 아실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가만히 있을 줄 아시나요? 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준비해두세요. 아셨어요? 이 여자가 너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하고 몰라서 까보는 거지 하네. 난 곧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의 엄마야. 남편이 잘리고 싶어. 애미야, 그만해. 나는 괜찮아. 제발 못 본 척하고 가라. 응, 나는 괜찮다. 아이고, 그만해. 할머니. 할머니는 제가 그냥 며느리인 줄 아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전화해보세요. 제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 송씨 할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들었잖아요. 송씨 할머니도 자진하고 계속 무시했어요. 온 힘을. 접속해 있는 저를 어머님은 등을 주무르며 밖으로 나오도록 했어요. 안 쓰고 버티고자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마음을 푸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씩씩하게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어머님이 강력하게 말리셔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껴안고 울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왜 가만히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데 그 정도 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옳은 일인가요? 저는 결코 넘어갈 수 없어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얼굴이 창백한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어머님은 한없이 푹신한 어깨를 하시며 그저 한숨만 쉬시곤 했어요. 어머님은 항상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셨어요. 편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어떤 고민이 있어도 결코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할까 봐요. 우리 신경 쓰는 건 하지 않으려고 그러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분하고 화가 나서 주먹을 쥐고 있지만 상대방은 그저 가만히 견딜 뿐이라 속이 터져서 눈물만 주룩주룩 흘렀어요. 어머님은 제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다독이시더군요. 제가 더 따지려고 하자 그냥 안절부절하시며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아내어야 했기 때문에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누구인지 몰라요. 어머님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해도 나는 어머님 편이고요.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 믿어주세요. 말씀하세요. 안 해요, 혜미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일을 잊으세요. 아버지께는 결코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요, 어머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씀해요.
저는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어머님 말씀하세요. 언제 어머님 말씀하실 때까지 집에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갈 거예요. 어머님은 한숨만 쉬시고 무한히 우울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걱정이 더 커졌어요. 얘기를 해보는 것도 있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어머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계셨던 할머니에게 당했던 일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 집에 오셨던 것을 저는 전혀 모르고 마당에서 크게 말씀하시며 시작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형님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이고, 며느리가 오셨나 봅니다. 나중에 다시 올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저와 같이 얘기해 주세요.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요? 아니에요. 자네 돌아가 집에 가서 내일을 데리고 애미가 먹을 밥 해줘야지. 어머니, 저 안 가요. 어머님 말씀 전에는 저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말씀해 주세요. 아,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되셨는지 말해 주세요. 어머님은 제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았다는 걸 알고 집에 오신 할머니께 찾아가려 했어요. 그러나 저는 할머니를 붙잡아서 굳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건의 전말이 내가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 송씨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렇게 무섭수가 없어. 아무도 대들지 못하잖아. 내가 서러워서 살 수가 없어. 왜 못 대들어요? 그 할머니가 뭔데? 아무도 대들지 못해요. 그 할머니가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나가는데 왜 아무도 말을 못하고 당하기만 하세요? 그 인간 아들이 저거 공장 사장이야. 다들 거기에 자식들이 일하고 있고 그 송씨 건드렸다가 자식들에게 불똥이 튈까 봐 아무도 말 못하는 거지. 아니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나가도 아무 말 못한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불똥이 튄 적이 있어요. 그랬다면 그건 송씨 할머니와 그 사장님께 문제가 있는 거려. 이것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고작 사장 엄마가 이렇게 갑질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할머니는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또 어떤 일을 어떻게 했나요? 시어머니를 때린 송씨 할머니는 노인 중에서도 갑중에 해당합니다. 송씨 할머니의 아들은 조그만 시골 지역에서 가장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공장에는 우리 남편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부분 남자들이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공장이 지역 발전에 기여해왔고 송씨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인 공장 사장만을 믿고 엄청난 갑질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에게 왜 그럴까요? 우리 어머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의 심길 나쁘게 했다고 생각해요. 손찌검까지 하는 거냐고요. 집에 오신 할머니는 저희 어머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할머니가 입을 다무시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지기에 그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서히 입을 여셨어요. 그게 형님이 좀이 동네에서 넉넉하게 사는 편이다 보니까 성씨. 그게 자꾸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거야? 어떤 날은 간식 사오라고 해서 그 간식은 송씨 할머니 이름으로 고아원에 기부하고 시청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갖다 주려고 하고 오늘도 어디에 줘야 한다고 가위를 사오라고 하는 거야. 돈 쓰고 남 좋은 일 시킨 거야네.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남의 돈으로 기부 아니오의 얼굴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상납금이 제일 심한 건 괴롭힌다 해도 상납금은 마을 사람들이 돈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팬 사정에 따라 책정되었는데 적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까지 상납하고 있다니 말도 안 돼요. 상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할머니께 물론 물어보지 않나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돈을 요구한다고요? 그 돈은 상납하지 않으면 아들들이 공장에서 일하게 만들 거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으름장을 냈는지도 그 할멈씨에게 돈을 전해주는 상황까지. 그러나 이번 달은 내 시어머니가 돈을 내지 못해서
그 송씨 할매가 형님을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이야기를 듣자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저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철부지 어린애들도 아니고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가 말합니다. 세상에, 어머님.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아, 왜 당하는 것만 있으셨죠? 왜 참으셨죠? 자식들에게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어야죠. 그러자 어머님은 깊게 한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에게 의지하면 미래로 너희를 고민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너희를 걱정시키는 것이 싫었다. 얼마나 아프겠어. 마음을 다시 잊어라.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님,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어머님, 이렇게 고통스러우시면 마음이 아프잖아. 모르고 살아왔던 내가 이젠 후회돼. 좀 더 어머님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일이든 나누고 같이 해결해 가요. 아셨나요? 그러자 어머님은 말없이 우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저나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무슨 이유로 당하신 거예요? 아까 할머니한테도 손을 올리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나는 그 송씨 할머니 몸종이지. 에휴, 나도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꼬였는지 몰라. 몸뚱이라 그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그 송씨 할머니가 할머니를 많이 부려먹어요. 어떻게 못 시켰어요? 내가 예전에 한정식 식당을 해서 음식 솜씨가 좋다는 것을 알고 아우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불러 제껴. 그 전에는 내가 가서 도와줬는데 다음 주 주말에 손님 들어온다고 와서 음식을 하라고 하잖아. 그런데 다음 주는 우리 작은 아들네 돌잔치라 내가 못 간다고 하니까 우리 큰 아들을 자르겠다고 또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내가 죽어도 못 가는 상황이라니까 돈도 못 버는 작은 아들과는 의절하고 도회잔치를 못하게 막을 거라고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아이쿠, 내가 못 산다. 할머니 진짜 사람이시네요. 손녀의 돌잔치를 막을 수 있냐고 세상에. 게다가 왜 사람 목숨을 협박하나요? 악마가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자식을 건드리지 말라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식이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건네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라서 남편도 어머니를 댁으로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겪은 일들을 다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당연히 무척 놀라서 가슴이 뛰니다. 세상에,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어찌 혼자서든가요? 소가 하늘을 내다보며 사신 거예요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보세요. 어머님은 한참을 숨만 쉬셨어요. 그러다 남편과 제가 보채내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전에 김씨 아저씨 기억나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인의 집도 기억나나요? 그 집을 생각하면 무서워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당하는 게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다 기억나죠. 원준이는 제 친구로 고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 온 사람이에요. 김씨 아저씨는 저보다 5살 정도 어린 지성인의 집이고, 그러나 혹시 두 집 다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갔잖아요. 서울로 갔다 했던 건가요? 그건 그래, 그게 사실 아니야. 둘 다 그 송씨 할머니가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지. 진짜로요. 그분들을 떠나게 한 게 송씨 할머니 때문이라고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세상에 전혀 몰랐었어요. 성씨 아래 그거는 아주 옛날부터 혼자였어. 그런데 송씨 할머니가 마을에 이사 온 원준이 아버지를 마음에 품은 거야. 원준이 아버지가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다가 그 명예로 퇴직하고 우리 시골 마을로 내려온 거잖니? 마을에서 유일하게 서울 사람이라고 쓰는 송씨 할머니가 아주 니한테 들었다네. 송씨 할머니가 원준 아버지를 좋아했다고, 유부남이고 아이가 있는 남자인데 그렇게 좋아했다고. 응, 그 송씨 알매 그 인간은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아이, 원준이 아버지가 얼굴도 차인뿐만 아니라 부르부르하게 이국적으로 잘생겼고 성격도 착했거든요.
뭐 그 귀태큰가 뭐 그런 게 아주 잘해서 돈이 좀 있었는데 서울에 집도 있어요. 몇 채씩 있다고 하니 홀딱 빠진 거지? 게다가 원준이의 엄마도 몸이 좀 안 좋아서 고등학생 때 공기 좋은 곳으로 이주를 놓은 건데 원준이의 엄마가 비실비실해서 그래서 오래 살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거지? 매일 누워만 있었거든. 아, 그래서 원준이 아버지를 꼬아내서 재혼을 하려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원준이 아버지는 송씨 할머니한테 관심이라도 있었어요. 아니, 원준이의 아빠는 송씨 아빠한테 관심이 요만큼도 하나도 없었지. 당연한 거 아니겠냐? 마누라랑 자기 아들 아프니까 요양하러 시골에 내려온 건데 아이 한눈 팔 사람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도 않았겠지? 아, 그럼 송씨 할머니가 더 애가 탔겠다. 그 성격에 자기한테 관심도 안 줬다면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요. 맞아,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동네 사람 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원준도 송씨 알매의 아들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할아버지를 사로잡기 위해 원준이의 승진을 도와주기 위해 송씨 할매가 큰 노력을 기울였대요. 일부러 승진할 수 있도록 일을 도와주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건수를 올려주었다고 해요. 그때 원준이 애비가 송씨 할머니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송씨 할머니는 원준이가 승진할 것이라고 아들에게 미리 알려왔 다음에 원준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준이가 승진하는 건 자신의 노력 덕분이니 승진하면 이혼하고 자신과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고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준이 아버지는 송씨 할머니의 고백을 거부하기로 했고 거절당한 송씨 할머니는 분해서 원준이의 승진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고 해요. 바꿀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해요. 원준 씨만 승진해서 좋은 일이 되었나요? 그때 김 아저씨라고 불리는 동네 사람이 자신의 외동자인 지성이를 송 할머니에게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송 할머니는 어렵게 경비직을 찾아주었지만 그 대가로 그들을 조종하려 했다고 합니다. 지성이를 돈 벌게 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하며 내가 한 말 한마디로 지성이를 해고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성이에게 시켜서 원준이를 도와주는 일을 맡겨봐라고 하며 내 말을 잘 이해했다. 하지만 김 아저씨는 자기 아이를 시켜서 그런 일은 못한다고 말했다고 해요. 지성이는 영문도 모르는 채로 일을 그만두었고 둘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떠날 때 원준이의 아버지에게 송 할머니가 원희를 노리고 있다니 조심하라고 전해졌다고 해요. 가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려준 것으로부터 원준이 아버지는 송씨 할머니가 뭔가 꾸밀 것 같아서 처리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여 모든 일을 중단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송씨 할머니가 우리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다고 해요. 그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악마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어머니 자식이 있는 사람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송씨 할머니는 제가 알기로 어머니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임을 알기에 이 사태를 제가 처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송씨 할머니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할 것입니다. 아니, 너는 여전히 무슨 힘이 있어서 내 일을 내가 처리할 거니까 너희는 가서 마음을 먹고 돌아가라. 아니요, 어머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당장 그 할머니 어머님께 사과시킬게요. 여기서 반전 같은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의 공무원입니다. 제가 맡은 일이 환경 부분이라 공장에서 폐수와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공장 사장은 제 관리 감독이 제일 무서운 상황이었죠. 송씨 할머니 아들인 즉 우리 남편의 사장은 송씨 할머니와 달리 엄청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1년에 몇 번씩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해요. 그 때문에 사장님은 제 눈치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하자 사장님은 제 심기를 살피며 저희 남편까지 참 잘해주고요. 사장님 와이프도 저한테 엄청 공을 들이는 상황이죠. 본의 아니게 제가 대접받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제 지위를 이용해서는 단 한 번도 사적인 이유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남편이 그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특별한 기준을 눈 감아준 적도 없고 또 우리 남편을 잘 봐주십시오라고 로비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정당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부부는 아무래도 제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인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는데 송씨 할머니는 제 직업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 시어머니는 평소 자식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분이라서 무료한 생각을 하시죠. 아마 송씨 할머니가 제 직업을 알았다면 시어머니한테 이런 일을 삼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장님 부부에게 무슨 말을 해도 오른쪽에 설명해야 했어요. 제 시어머니가 뺨을 맞은 다음 날 송씨 할머니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송씨 할머니의 폐악질을 전부 다 일렀지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 어머니에게 손을 올린 건 물론 동네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 했던 일들을 전부 조사해서 고소할 거예요. 제가 하려 한다면 하는 사람이십니다. 지금은 단단히 화가 나 있고 각오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게 당연해요. 전에 먼저 시어머니를 도와야겠습니다. 그 사장 부인은 자신의 시어머니가 행한 일 때문에 화를 냈어요. 제가 고소를 하기 전에 그분이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송씨 할머니를 혼내주어야겠어요. 송씨 할머니가 집으로 쫓아갔는데 며느리는 집 안에서 입김이 샌가 봐요. 송씨 할머니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며느리의 표정만 보고도 겁을 먹었어요. 며느리가 입을 열면 자신이 한 만행이 줄줄이 나와서 놀랐죠. 아이고, 며느라, 그렇게 왜 했니? 나는 일부러 저런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장난으로 한 거야. 그거 다 그냥 장난이야. 송씨 할머니는 변명했지만 며느리는 그게 변명이 아니야. 어디서 그런 추악한 짓을 배워와서 그러는 거야? 왜 아들 며느리를 상대로 양아치 짓을 하고 다니냐? 고 반문했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노인으로서 80세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안 된다며 며느리에게 설명하려 했어요. 장난이었어요. 하지만 진실해. 믿어줘. 장난으로 사람을 상처 입히지 마세요. 장난 아니에요. 돈을 요구하거나 어머니를 해치지 마세요. 장난으로 사람을 모독하거나 건드리면 안 돼요.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너무 싫어해요. 우리는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살고 싶었어요. 매일 같이 싸우셔서 그나마 옆에 있어 달라고 부탁한 적 있었죠. 이제라도 어머님에게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살 거라는 걸 알아요. 앞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마세요. 알겠어요. 송씨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 며느리를 정말 무서워하나 봐요. 사장님은 예전부터 자신의 엄마를 싫어해왔어요. 사장님은 어렸을 때 엄마가 나쁜 행동을 한 걸 많이 목격했고 원준이 아버지에게 손을 대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문제를 일으키면 연락을 끊는다고 했답니다. 송씨 할머니는 울면서도 우리와 연락을 끊으래요. 아들에게 빌어서 겨우 아들 옆에서 살게 되었는데 모든 생활비가 아들에게 나오니 눈치를 볼 수밖에요. 그런데도 그 악한 행동은 고치지 못하고 노인정에 온 이후 아들의 지위를 이용해 갑질하니 아들 며느리가 참을 수 있을까요? 결국 며느리가 송씨 할머니를 우리 어머님 집으로 끌고 왔어요. 그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 집마당에 자신의 시어머니를 무릎에 앉히기도 하죠. 노인정 총무로서 활동하는 며느리가 마을 어디서 그들 시어머니인 송씨 할머니를 끌고 온 것을 알리자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님 집으로 몰려와 구경했어요.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지 않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비판하세요. 빨리 사과하세요. 며느리가 사과하라고 큰 소리를 지르자 송씨 할머니는 그때서야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자신이 실수한 것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인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우,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저질러온 많은 잘못들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어머니께 죄를 자처하려고 사촌 할머니 송씨를 비는 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비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며느리에게 강요받아 순간적으로 모면하려고 사과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당한 일이 많아서 사과 한마디로 해결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송씨 할머니의 사죄에 제 어머니도 참을성 없이 저를 꾸짖으셨고 속 깊은 마음을 이어주셨습니다. 이런 말씨를 알려주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다른 집의 아이들을 건드리면 그것은 모두 자신이 하는 일이라고요. 자식한테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전화에 힘없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저질러온 짓 당신 아들이 받게 될 거야. 송씨 할머니는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덜덜 떨고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고 계셨는지 안 봐도 끔찍할 거야. 비디오였다. 우리 어머님은 다 자식을 위해 참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저도 부모지만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우리 어머님뿐만 아니라 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당한 상황이 분위기를 타지 않았어. 저도 참지 못했어. 물을 한 바가지 퍼서 그 송씨 할머니께 뿌렸어요. 나이 한참 어린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송씨 할머니는 자존심을 되찾았어요. 상했는지 살펴보기도 했지만 그때 물 한 바가지를 추가로 떠서 던지니 그의 눈이 땅에 떨어졌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님께 했던 일을 생각하면 더한 일을 참아야 했다. 우리 어머님께 했던 것은 너무 견디기 어려운데 이런 것은 못 넘어가겠다. 할머니는 경찰서에 다 말하러 가고 고해를 받게 되었을 거니까 계속 떨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는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끊임없이 소리쳤어. 제 가랑이는 끊임없이 늘어났고 뒤늦게 공장 사장인 송씨 할머니의 아들이 우리 어머니 집으로 왔어. 사장님은 송씨 할머니 옆에 서서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했어. 송씨 할머니는 아들이 사람들에게 사과하라고 더욱 설득했다. 아프게 울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의 죄를 자식이 대신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했던 수많은 잘못들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 풀리실 때까지 화내시거나 고소하도록 당신을 떠나렵니다. 또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수긍했어요. 아들이 부모의 잘못을 용서받기를 비는 게 아니라 벌을 받도록 하라니 충격적인 발언이었지만 묻어거렸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도대체 다른 할머니들한테 돈은 왜 뺏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은 생활비를 드리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할머니가 혼자 살면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충분히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두 사용하셨나요? 아유, 내가 준 돈은 내가 생활비로 사용했어요. 따로 받은 돈은 내가 사용할 만한 목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 조회하면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 바르게 설명하세요. 아휴, 돈을 어딘가로 보냈어요. 누군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후원했어요. 그곳은 어디였는지요? 네, 누군가 돈이 필요하다 해서 돈을 얼마나 요구하겠어요? 그 보이스 피싱이 아닌가요? 지금 바로 말하지 않으면 전화해서 확인합니다. 송씨 할머니는 아들의 눈치를 살피며 망설였다. 명확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휴, 죄송합니다. 아들아, 사실은 난 너 외에 다른 자식이 있는 거야? 그 아들이 필요한 대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알고 보니 송씨 할머니는 자신의 가족들이 모르게 비밀리에 애를 낳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전부였어. 그 할머니는 진짜로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람이래. 사장님이 돌아가시자 그 할머니는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 남자가 도망쳤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다고 해
애가 생기니 어쩔 수 없이 낳았는데 키우기 힘들어서 고아원에 맡기고 자주 보러 갔대. 그 자식이 어릴 때부터 문제아로 자랐고 어려운 삶을 살아서 지금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군. 교도소 안에서 필요하다고 매달 영치금을 요구하고 돈을 안 보내면 친아들한테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해서 해코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말이 딱이에요. 동네에서 양아치로 알려져 다니는 할머니가 교도소에 수감된 깡패 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간신히 멘탈을 잡아온 사장님조차 더는 자신의 어머니를 감당할 수 없는 듯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선언했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네요. 그래서 제 돈도 그 자식한테 주었나요? 동네에서 자식이 얼고 생각도 없이 잘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일구은 돈을 그 자식에게 주었나요? 대단하십니다. 아니야, 돈은 안 들어갔어. 돈은 내가 썼고 다른 돈만 넣은 거야. 그게 다르다니까. 그게 다른 돈이냐고. 그럼 뭐가 다르냐고요? 언제 정신을 알지 모르는 어머님에게 나 같은 떨어짐 같은 게요. 차리실 거예요. 미안해요. 나 정말로 생각이 짧았어. 나도 급한 마음에 너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야? 됐고요. 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희 어머니와의 절을 합니다. 저희 어머님께 당하셨던 모든 분들, 저희 어머니 고소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요.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나는 장을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그 새끼를 보고 와서 장례를 치르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마을에서 저희 회사에 근무하시는 자녀분들 많으시잖아. 나는 절대 저희 어머니 입김에 인사이동을 한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약속드리는 바니까 안심하시고 이 할머니 벌 부탁드립니다. 송씨 할머니의 추악한 행동을 알게 되어 사장님과 부인께서는 자신들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었다가 후에 송씨 할머니의 딸도 이를 동의했다고 합니다. 저는 송씨 할머니가 저의 시어머니를 해치고 갈치려다가 고소했습니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우리 집을 보고 용기를 얻어 자녀들에게 연락하여 송씨 할머니를 많은 사람들이 고소하였고 결국 할머니는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묵은 체증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재판이 여러 차례 열렸지만 사장 부부는 자신들이 주장한 대로 절대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합의 없이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거나 합의금이라고 해도 됩니다. 마흔을 마당에 써서 수감되셨어요. 말년에 잘못된 짓을 하다가 최악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마을에는 그 할머니가 없어지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밝아지셨고 노인정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사장님 부부도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제 남편과 나도 평소대로 생활 중입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보지 않겠지만 악행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송씨 할머니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